안녕하십니까. 행복스쿨의 윤정현입니다. 이 시간은 내면의 거울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4장 지식 5.0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을 이 다양한 우리 몸의 영역 가운데 받아들일 때 어떠한 상태가 활성화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식이 뇌에 들어와서 주입되면 그 지식은 기억에 활성화되고 그것이 정말 생각 없이 우리가 데이터만 받아들일 때, 정보만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개념이 없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좀 더 생각하는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정보에 의해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각성을 할 때, 지각을 할 때,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이 활성화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 단계에서 서양인들이 교양적으로 그리고 사회의 교훈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지식을 받아들여서 깊은 사고와 사색을 통해서 이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알아차리게 될 때, 생각이 깊어질 때 바로 논리적인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슴의 영역으로 왔을 때 공감형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서한 추경은 뇌에서 가슴에 이르기까지 7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슴의 공감의 지식은 감성적인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지식이 한 단계 나아가서 몸의 지식으로 나아갔을 때 바로 가슴의 지식이 반복 연습을 통해서 몸에 체화가 될 때 우리 몸은 감각적으로 그런 지식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정보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영역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타적인 삶, 진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과 몸에 밴 지식은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을 5단계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듣는 시청각 교육은 지식 1.0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책을 보고 또 강의를 듣고 다양한 외부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섭렵하는 지식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 기억용 지식으로 주입되는 지식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2단계, 3단계로 나아가지 않을 때 지적 교만에 머무르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 2.0은 어떤 교육이냐? 참여형 교육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어떤 것을 그리고 만들고 노래하고 이러한 분야의 활성화가 되면 사람은 그것이 전문 분야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기능용 지식이 되어서 직업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전문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육을 저는 지식 2.0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지식 3.0은 이러한 지식의 정보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2차 가공된 지식을 말하는 거죠.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이해가 되는 영역의 지식으로 피드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감상문이나 독후감이나 어떤 지식에 대한 피드백이나 되새김 또는 토론이나 사실이나 관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의 명확한 이해의 알아차림으로 넘어올 때 우리는
그 지식이 나한테 주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지식 4.0 그럼 뭐냐? 이거는 의식의 차원을 활성화시키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감이 되는 가슴의 활동들, 체험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것으로 감각할 수 있는 영역의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야 될, 공존해야 될 그러한 지식이 공유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0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인지교육과 의식교육의 반복 연습을 통해서 체화됨으로 몸에 배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욕구의 5단계의 마지막 자아실현이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단순하게 주입된 지식으로 있을 때는 이러한 자아실현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이것이 체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반복 연습함으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지식이 5.0이다. 이것만이 인류애와 우리가 이타의를 발휘하는 호기인간 정신의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식 3.0 교육부터 지식의 진정한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고, 내면의 거울은 이때부터 작동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강의의 제목이 뭡니까? 내면의 거울이 어떻게 형성되는 걸 말씀드렸죠. 그 내면의 거울이 바로 일반적인 지식들이 2차 가공된, 스스로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재해석할 수 있는 단계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무의식을 알아차릴 수 있는 내면의 거울이 작동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아실현 교육이 바로 전인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전인교육을 위한 ERN 코칭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과 성찰과 체화의 이 세 가지의 융복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코치하는 조율을 통해서 이 전인 교육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도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책이나 다양한 학문, 강의,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지식들을 교육의 도구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성찰의 도구는 뭐가 있냐? 지식 3.0의 교육이 바로 성찰의 도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받고 교육을 받지만은 이런 성찰의 자기 반성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체화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뇌에, 머리에만 저장된 지식으로 남지,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저는 성찰의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화의 도구로는 우리가 이런 공감이 되는 몸의 활동들, 체험이나 봉사나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몸에 배는 체화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활동의 적절한 조율, 조정,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코칭이라는 거죠. 미세한 그런 조정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방향성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방법을 알아서 바뀔 수 있느냐, 이런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그 지식들이 내 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정보만 알려주는 뿐이니까. 정보가 내 거가 되는 과정이 바로 성찰입니다.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 원리를 알므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단계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만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체화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서 그것을 내가 수련함으로, 그것을 반복 습관함으로 내꺼화되는 자기주도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코칭입니다. 미세 조정을 거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올바르게 되는 부분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개념적으로 정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찰은 지식과 내 실천적 삶이 올바른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 검증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하고 갈등하고 혼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돈에 갇혀 있나 방황하나 이런 것을 알려면 내 영혼이 배고픈지를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배고프면 허기를 느끼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이 없을 때는 물이라도 먹고 쓰레기통하고 뒤지면서라도 살아가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욕구라는 거죠. 옛날 그 60년대, 70년대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우리 그 보릿고기를 넘긴다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풀을 뜯어 드시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던 이런 어려운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배고픔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는 그러한 상태이며, 이것을 먹지 않을 때 결국은 고통 속에 기아 속에 위에 있는 그림처럼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육체의 배고픔이죠. 그럼 영혼이 배고프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를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배고픔으로 작용했을 때 부정적 에너지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쾌하고 불안한 마음이 바로 영혼의 배고픔이라는 현상입니다. 그 증상들이 결국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괴로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허하다고 그러잖아요. 허무하고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막 너무 외로움이 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영원히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체제를 활용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사치와 어떤 꾸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거죠. 이 배고픔을,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오히려 그것들을 아무리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폭력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영혼의 갈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의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것이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근데 영혼이 양식이 채워지면 어떠냐?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하고 미소지를 항상 미소가 떠나질 않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흔들림이 없습니다. 삶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영혼의 양식을 또 대체하는 방식으로서 사람들이 명상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독서하고 사색과 공상과 글쓰기, 이런 것들이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의 여러 가지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의 양식이 채워질 때 사람들은 사랑과 나눔과 배려와 따뜻한 말들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삶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누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찰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찰하지 않으면 영혼이 배고프다는 거죠. 이 배고픈 것이
왜 배고픈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찰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고, 이 영혼의 양식은 지식 3.0 단계에서부터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이 배고팠던 안젤리나 졸리의 사례를 보면 정말 방탕해져서 유명해졌다고 그렇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청소년기 정말 입술이 튀어나오고 팔다리가 길다는 것을 인해서 많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하고 아주 시기 질투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몸에 문신을 하고 또 칼로 자해를 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에 의해서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되고 그 돈을 많이 벌게 됐어도 마약에서 떠나지 않고 그런 정말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그 브래드 피트를 만나고 바뀌기 시작하고 또 안젤리나 졸리가 그 캄보디아에 그 영화 촬영을 가서 거기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영화 촬영을 가서 부모도 없고 가난으로 피폐해갖고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자신을 보고 밝게 웃고 안기고 미소 짓는 하루에 한 끼도 먹기도 힘든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할리우드에서 엄청난 부와 인기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완전히 그 나와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밝을 수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거기서 양자로 맞이한 친구가 그 지금 연세대 다니고 있는 큰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젤리나 졸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브래드 피트를 만나서 그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그때 많이 바뀌었죠. 물론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그 도움을 받아서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내 저장해봐야 그것은 내 거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내 것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안젤리나 졸리가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캄보디아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부유하면서도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런 애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삶을 이제 바꾸리라. 이게 바로 가슴의 공감이요 성찰이라는 거죠. 이것이 반복될 때 몸에 배는 습관화가 되고 체화가 되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게 바로 삶을 조율해주는 코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배고픈 것과 영혼이 채워지는 그런 상태에서 비교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때 24시간 후에 얼마만큼 이 지식이 남는가를 봤더니 주입식으로 듣기만 했을 때는 하루만 지나면 5%밖에 안 남다는 거예요. 책 읽기도 10%밖에 안 남고 시청각 교육으로 해봐야 20%, 10%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이게 다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며칠 만에 다 까먹어 버립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있는 교육, 참여형 교육, 토론과 체험 실습형 교육, 또 타인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을 해봤더니 50%, 70%, 90%가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는 것, 그리고 감상문을 쓰는 것, 성찰하는 것, 체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교육의 단계로 나아가고 삶을 바꿀 수 있는
단계가 되더라는 거죠.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거리의 인문학에 대해서 기적을 가져왔던 사회학자 얼 셔리스의 삶의 이야기를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이제 그 마약 중독자, 노숙자, 성매매 여성들을 보니까 이들이 가난해서 이렇게 감옥에 가는가 봤더니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무지에 의해서 이들이 이런 생활을 반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갔던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독서나 박물관 같은 정신적인 삶이 내게 없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미가 지식이 거울이었다. 내 정체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혼돈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학자 얼 셔리스가 거리의 인문학이라는 길거리의 이런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를 위해서 철학, 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통해서 이런 학문을 배운 거리의 인문학을 통해서 14명이 대학을 갑니다. 한 명이 간호사가 나오고 2명이 치과 의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가난으로부터 탈피하더라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했습니다. 괴테를 읽는다고 당장 될 수 있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단어와 논리를 갖게 됐다는 거죠. 예전에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없어서 내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서 욕설이나 주먹질이나 총질을 먼저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정체성을 알아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삶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 기호 체계, 이 학문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이 단어와 논리를 이해하는 지적 기호 체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득된 언어들은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회를 바꾸고 한 국가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타적인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마녀를 불태우는 그런 지식의 한계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인류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이런 지적 기호 체계라는 거죠. 깊이 들어가는 성찰하는 지식만이 이러한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지식이 서로 인류가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명확한 인문학적 통찰을 이루고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삶을 올바로 살아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고 쓴다는 그 근본, 지식의 근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시를 쓴다는 것은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여기엔 기록이나 다양한 기록들, 메모들, 예술 표현들, 지식의 표현들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감상문이라는 것은 코칭입니다. 이건 스스로 코칭을 하든 타인을 통해서 코칭하는 코칭의 예술이라는 거죠. 이것이 재해석하고 되새기고 피드백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꺼화시키는 작업, 이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때만이 삶의 목적이 실현됩니다.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과 행복 속에서 인간의 삶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되는 예술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 이 수단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거죠. 타인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과 생각을 나타내는 도구로 표현되는 거고, 감상문이라는 것은 그 원인을 알아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철학은 이런 내적인 것들을 알아내는 학문으로서 분석의 도구로서 만들어진 학문인 거죠. 그래서 객관화로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을 사지선다로 아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들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알고 있는 학문의 분야를 내가 객관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코칭 예술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내도록 그 열매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타인과 진정한 소통과 나눔을 이루어내는 공존의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그 농사 짓는 그 도구를 표현하자면 홈이나 삽, 경기 같은 것들이 이게 도구라는 거죠. 또 그릇이 도구죠. 네. 그러면 코칭은 뭐냐? 가치를 경작해야지. 이런 도구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도구만 있으면 파츠를 경작을 하지 않으면 파츠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음식에 그 그릇을 음식을 담지 않으면 그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과를 위한 거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을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구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제껴놓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고 또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김으로 내꺼화시킬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듯 영혼의 배고픔, 내면의 배고픔, 마음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원리고 개념입니다. 이런 원리를 나에게 적용할 때 체화가 되고 내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지식 5.0 그 솔루션 사례들은 또 다음 시간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